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직장 내 정치의 심리를 맡게 된 이은경입니다. 네,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제가 전공한 것은 지금 심리학 분야를 이제 개강을 하게 됐는데요. 예, 연세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이버 강의와 이제 밖에서 주로 대인관계나 정신건강을 비롯해서 현대인들의 적응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지가 이제 10년이 벌써 지났는데요. 이제 심리학 과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학기에 개강을 해보니까 이제 저랑 9년인 분도 계신데요. 이번 학기가 직장 내 정치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과가 개편되면서 학교 측에서 특별하게 요청하신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목 개정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경희사이버의 그런 교양 강의를 이제 세계적으로 질이 높은 강의로 만들면서 사이버 대학의 특징이 연령층이 분포가 넓잖아요. 20대부터 60대까지 이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이 학업을 마치고 어떻게 그 직장 생활에 적응을 할 것인가를 비롯해서 이 중요성이 부각이 돼서 이 과목이 개설되게 되었고 또 제가 맡게 되어서부터 개인적으로도 보람이 있는 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학기가 직장 내 정치의 이제 심리인데 이번 이제 1차 시에는 주로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진행될 그 강의 계획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인들의 삶과 직업에 대한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 계획과 삶과 직업에 대한 주제 자체는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주제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 차시마다 사전 학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주제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스스로 풀어보는 퀴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로에 적절한 것이죠. 무엇과 사랑은 우리 대부분 사람들 삶 속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정답은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를 보거나 그쵸? 예술 작품을 봐도 주로 뭐예요? 사랑과 야망 이런 제목이 비슷비슷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일.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바로 직장에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 행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행복하려면 일도 있고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20대로 아직 직장을, 그죠? 직장인이 아니고 학생이신 분들은 장차 꿈을 가지고 내 적성도 찾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고, 또 저처럼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100% 만족하는 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가 직장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 남은 인생에서 그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심리학자 전문가의 이론과 함께 그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수업 목표는 지금 세상이 무척 빠르게 변해가서 가전제품이든 뭐든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타고난 적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재주가 밥 벌어먹을 만한 재주는 누구든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 진로 상담을 나가봤더니 김연아 이제 그죠? 피겨스케이트 이쁘잖아요. 그렇지만 김연아 아무나 될 수 없죠. 그렇죠?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그런 또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적성을 개발하고 나도 모르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나를 비롯해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 본성이 무엇인지.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하더라도 본성이 바뀌진 않습니다. 본성을 심도 있게.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그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목표는 그 아까 얘기한 거죠. 그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든지 직장 다니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든지 그 기본 그 원리와 지침을 한번 눈 뜨면 출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침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월급 받기 위해서 사는 이럴 수가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성공하기 위한 기본 원리와 지침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생에 걸쳐 삶의 터전이 되는 그 직장인데 이제 여기서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평가 계획인데요. 이 과목은 기말고사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강의를 수강하셔야 되겠고, 사이버 강의니만큼 게시판 참여가 10%로 중요하고, 이제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 이제 게시판 참여 질문을 하신 분들, 뭐 자유 게시판 활동 포함해서 이 이제 동점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요. 참여율이 이제 그 게시판이 10%가 되고, 출석, 그리고 진도율, 기타. 기타도 이제 여러분들 평소 게시판 참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고문헌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이 나와 있죠. 1차 시강의가 이제 이번 주 강의죠. 그렇죠? 강의 계획과 현대인의 삶과 직업을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진로 상담. 우리 때는 진로 상담 같은 거 없었죠. 그죠? 그래도 알아서 이과, 문과 나눠 갖고 전공을 택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혜택이 많죠.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 교육을 받는데도 막상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로라고 하는 게 직업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이별로 다르고 또 타고난 적성도 봐야 되고 가능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미래를 예측하는 검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주는 이제 인생의 설계와 직업 선택.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진로 상담을 더 한번 심도 있게 보고요. 3차 시에는 아까 학습 목표에서 본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과연 생겼는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을 정신분석,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한 사람 있죠. 그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이 의식 세계. 밤에 꾸는 꿈이 대표적으로 무의식이죠. 그죠? 황당한 것 같지만 내가 밤에 꿈을 꾼 내용은 내가 경험을 했던 것이라든지 나의 마음하고 관련 있는 것이죠. KBS에서 들어와서 나한테 드라마를 만들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꿈이 아무리 황당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의식과 내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파헤친 분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산업혁명 지나면서부터 인간을 눈에 보이는 행동.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러면 내 무의식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달라지려면 행동을 먼저 해라. 백날 머릿속으로 생각하느니 내가 왜 인기가 없을까? 열등감이 많은가?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더 자신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행동주의에서는 내가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잘할 수 있다. 그럼 그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붙들고라도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 나는 좀 뭔가 컴퓨터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행동 먼저 하는 거. 행동하다 보면은 생각도 달라지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론이 많아요.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거죠. 아니면 행동을 바꿔야 된다.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죠. 자기 성격에 맞게 우리가 좀 적극적인 사람은 행동을 먼저 바꾸는 거. 좀 차분한 사람은 생각을 먼저 바꾸는 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지치료가 바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 인간은 나도 모르게 비합리적인 생각이 있어요. 나는 성공하고 싶다. 이 생각이 굉장히 또 불행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성공인지.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마음속엔 나도 모르게 나는 꼭 성공해야만 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렇게. 근데 꼭 뭐뭐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그죠?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도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거는 융통성이 없죠. 그렇죠? 이런 거를 인지치료라고 해서 인지심리 살펴보고요. 네 번째, 인본주의는 심리학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데 인간 자체를 선한 존재, 너무 그 틀에 가두지만 않으면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다고 보는 그 인본주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차 시, 5차 시, 6차 시에 걸쳐가지고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검사를 가지고 인간을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타고날 때 혈액형이 있는 것처럼 배짱형, 가슴형, 머리형. 그죠? 이렇게 해서 그거를 9가지로 나눠가지고 각 성격별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6차 시에서는 직장에서 그 성격들이 만났을 때 어떤 궁합으로 적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운이 좋을 때는 일이 잘 풀린다는 건 뭐예요? 내 실력을 인정받기도 하고 그때 마침 만난 상사가 내 장점을 봐준다. 뭐 이렇게. 근데 저도 힘들었을 때 하필이면 논문을 쓰고 이제 석사과정 때 힘든데 상담소의 소장님이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 온 거예요. 근데 깐깐하다는 말이 사실 제 표현이죠. 그분은 그냥 정확하신 분인데 제가 너무 이렇게 빡빡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오실 때부터 긴장을 했는데 제 위에 또 선배까지 그렇게 비슷하신 분이 온 거예요. 굉장히 막 힘들고 했던 거.
근데 이제 좀 소장님이 부드럽고 인자하신 분이 오면 좋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럴 때도 이제 이 일이 안 될 때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타고난 성격이 어때서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나 그죠? 인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를 싫어하거나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심을 나에게서 찾는 거. 그래서 뭐 한 30대 이전까지는 정말 또 우리가 나름대로 개성을 피다 보니까 막 싫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뭐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죠, 그죠? 나를 이해하는 만큼 상대를 또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7차 시에서는 이제 그 성공하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 범위에서는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성공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시고 저도 또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뭐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 열정이 있죠, 그죠? 무엇을 하겠다. 요즘 세상에 열정마저 없으면 안 되죠. 의욕이 있다, 뭐 이렇게, 그죠? 의욕이 있다, 뭘 하고 싶다,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근데 열정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위 과정을 또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실력을 갖추고. 근데 이게 실력을 갖추려면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근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근데 여기에 더 하나 추가돼야 될 게 마지막에 사람의 성품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많이들 갖추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인간성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 요즘 특히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 지난 10여 년 또 더 됐죠. 항상 정치인들의 그런 뭐 비리라든지 아이들 보기가 좀 부끄러운 내용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분들 보면 되게 열정 대단하죠.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집착. 또 학벌들 뭐 학벌이고 실력은 아니지만 어떤 능력, 근성 포기하지 않죠. 있는데 마지막에 인성에서 이제 굉장히 그 평가의 잣대로 이제 할 때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골고루 갖추셔야겠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교포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요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미국에서 교수님들도 많이 하시고 뭐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물론 평범한 분들이 더 위대한 거죠. 사실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그 마음에 와닿은 문구 중에서 우리나라 분 중에서 이제 과학자로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거. 탁월하다 그러죠. 그죠?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타고난 어떤 능력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보니까 그죠? 반복과 습관에서 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공부해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뭐든지 자꾸 반복해보고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갓난아기들 걸음마 배우는 거 보면은 어때요? 반복해서 걸어요. 무릎이 깨지면서도 막 앞을 향해서 걷고 나중에 그 습관이 돼갖고도 이제는 의식하지 않고도 걷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시 알려면은 다리를 다쳐서 이번에 보면 알죠. 다시 걸음마 과정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반복을 하고 습관이 돼야만 내 것으로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심리학 과목 하나를 수강을 하시더라도 정말 특히 심리학 과목은 들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심리학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또는 뭐 정신 과정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건데도 학자들이 정의를 내려가지고 말이 좀 딱딱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강의 노트를 안 보고 이렇게 듣고 다니신 분들은 어때요? 시험 볼 때 당황을 하시죠. 학기 말에. 그래서 반드시 강의 노트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반복과 습관적으로 습관을 들이시는 거. 그래서 이런 정의가 없으면 또 학문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일수록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게 어떻게 실제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심리학 학문이 우리에게 또 도움을 주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차 시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래가지고 패러다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나름대로 그런 세계 지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내비게이션 이라는 지도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살 때도 마구잡이가 아니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있다. 패러다임이 있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는 그 개념이죠. 패러다임. 어떤 틀이 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우리가 일과 사랑에서 성공하도록 짤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인간의 그 품성을 갖출 것인지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7차시 이후로 강조하는 것은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우리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지, 출세하고 싶어 하는지, 뭐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일단 안정이 되죠. 그렇죠? 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바란다면 일단 안정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거. 경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어때요? 그죠? 직장에 무조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저 같은 사람은 20대에 거의 다 취직이 빨리빨리 되는 세대였는데 이제는 은퇴 시기가 다가오니까 뭐 베이비 부모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 이유가 걱정이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고. 그래서 자나깨나 뉴스를 보면은 그 취업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안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이 되려면 어때요? 우리가 삶에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안정이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세계적으로 흔들리냐면 그렇게 지침이 그래서 너무나 욕망을 위주로 달려갔다든지 뭐 에너지를 낭비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정될 만할 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을 위해서는 분명한 지침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지침을 지키다 보면은 어때요?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건 정말 지침을 안 지키고 좀 약삭빠르게 성공한 사람들은 나중에 안정을 취하지 못하죠. 그럴 때 우리가 지혜가 나와서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안정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거 산다는 게 무엇인가, 죽음에 이르러가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손에게 그런 지혜를 물려주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역량을 또 갖춰야죠. 실력을 또 갖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보는 방식이 문제라고 나오죠. 그렇죠? 뭐 대인관계 문제, 제가 문제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문제라고 보는 내가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꽃이 있지만 장미꽃을 꽃의 여왕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장미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렇죠? 국화꽃 보고 왜 너는 상갓집에 가 있냐고 하면 국화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갖다 꽂은 거죠. 그죠?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됐다면 이제는 그거를 자꾸 문제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그걸 문제로 보는 게 더 그죠? 그게 오히려 결과를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뉴스 보면은 신문 보면 살맛이 안 난다. 근데 이해는 하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죠?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사람처럼 내가 못 먹어도 후손들을 위해서 이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결국 뭐 나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려면 내가 세상 문제를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가 밖에 밝게 떴는데 검정 안경을 쓰고서 어둡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죠. 안경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가 분명하면은 반드시 그죠? 뭐 우리가 운이 온다. 그러니까 운이 온다는 것도 뭐예요? 꼭 재수가 좋다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했을 때, 노력한 것이 어떤 기회랑 만났을 때, 그죠? 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만 바라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8차시는 이제 대인관계 기술이 돼가지고 직장에서 우리가 특히 상사, 부하, 동료와의 관계 또 그런 뭐 테크닉이 있을까 좀 기술을 배워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겠습니다. 9차시는 이제 개인 비전, 성공을 위해서 개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적극적이 되어라. 약간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적극적이 되고 주도적인 행동. 누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고 또 그죠? 우리의 관심사 눈만 뜨면은 뭐 굉장히 많죠. 그죠? 마음이 뭐 10년 뒤로도 가 있고 과거로도 가 있고 이렇게 우리 관심은 정말 복잡한데 마음이 그렇게 관심만 따라서 흘러다닐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영향력 있게 할 게 무엇인가? 그 영향력. 마음을 자꾸 영향력에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관심으로만 빠져서 막 흩어지지 말고 뭐 공과금 못 갚았는데 어떡하나 뭐 이번 학기 A 못 맞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관심에만 끌려다니지 말고
A 학점 받고 싶다면은 지금 내가 영향력 있게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열심히 수강하시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의 그런 스트레스 인간관계를 또 살펴보고요. 그게 이제 어떤 심리적인 적응 장애가 될 때 어떻게 그걸 헤쳐나갈 것인가. 또 같이 구차시해서 보겠습니다. 예, 14시는 이제 스트레스와 적응이라고 그래가지고 타고날 때부터 약점과 나를 보호해주는 요인을 취약성과 보호 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에 대해를 그 인생의 전환 과정, 인생에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있죠. 그죠? 대학교 입학이라든지 뭐 결혼, 이혼 또는 뭐 직장에 들어가는 거, 기쁘든 슬프든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전환 시기엔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예, 11차시는 이제 개인 리더십.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를 또 관리할 것인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 시간 관리 같은 거. 소중한 거 먼저 하라. 그죠? 너무 앞날에 10년 뒤를 걱정하는 분들은 뭐예요? 어떻게 돈을 모을까라기보다는 소중한 거. 내 건강도 체크하고. 근데 저부터도 정말 건강 체크 정말 안 합니다. 굉장히 미루게 되고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을 지금에 묶어두고 소중한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법칙을 배워보고요. 12차시는 대인관계의 승리라는 것이 뭐예요?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익을 나눠 가지려고 할 때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공감적으로 남의 마음을 정말 귀담아 들어주는 원칙. 또 나를 공개할 때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자기 사생활을 다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만큼 친하고 싶다는 건데 그거를 단계적으로 해야만 호감도 받고 신뢰가 형성된다는 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공개를 너무 안 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게 신중한 것인지 모든 것을 비밀로 하려고 감추는 분인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차시에는 행복한 삶과 자기 실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긍정적인 정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라이프 스타일 매일매일 어떻게 사시는지 그걸 AB형 성격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일에 중독이 된 것은 아닌지 또 평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13차시까지 해서 중간 기말고사 포함해서 이제 15주인데 저희는 중간고사만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번 나머지 시간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은 끝났고 첫 번째 주제 현대인의 삶과 직업이 되겠습니다. 일과 사랑은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그죠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인데 주로 현대 사회에서 일은 주로 이제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뭐 옛날에 원시 사회에는 꼭 직장이 안 나가도 그죠 뭐 가족 모두가 농사를 짓거나 그 일이라고 하는 게 가정하고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주로 현대인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중요해서 결국은 일과 그런 동반자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이번 학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인간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휴식이 뭐 몸을 쉬든 놀이를 하든 여가 활동 그런 거 그죠? 잠깐 일을 멈춘 것 외에는 모두 생산적인 걸 이제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일을 생산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보수가 생기는 거, 보상을 받는 거, 그리고 나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직업 활동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눈만 뜨면 출근해야 되고 거의 저녁에 들어오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중요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직업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농경사회만 돼도 그냥 뭐 냉장고에다 맛있는 걸 뭐 가득 넣어놓고 먹거나 뭐 패션을 따라서 옷을 바꿔 입거나 그런 사회가 아니고 단순했기 때문에 그죠? 인생에서 직업이라는 의미보다 그냥 주로 이제 생존이 중요했겠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는 밖에 나가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오히려 쌀을 사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부터 직업이 더 중요하게 됐죠. 직업은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생계유지의 기본 수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득이 생겨야지만 일상이 지탱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장에 몸을 담은 이상은 내가 뭐예요? 업무 수행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월급날만 기다려가지고는 정말 그 하늘도 좋아하시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을 얻는 대신에 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대신에 피고용자나 부하를 부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또 월급 주는 책임을 또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직장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기 실현의 장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직장을 갖고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되면 이제는 또 다른 욕구가 생기겠죠. 기왕이면 뭐 더 돈을 많이 주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직장.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 취업을 하고 보자는 거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고르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성과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목표를 추구할 것인지 정말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주제가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에서 차지하는 이렇게 삶과 그 직업에서 이제 직장의 의미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뭐 정년퇴직 할 때까지 보통 3, 40년을 다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에서 얼마나 만족할까 하는가가 정말 결혼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못지않게 인생의 만족도가 직장, 그 다음에 동료 관계, 뭐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은 결국은 어떤 직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를 만들거나 그 사람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또 나름대로의 운영 방침이 있고 피고용자는 월급 받는 대신에 운영 방침을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삼성그룹 같은 데 들어가서 나오신 분을 보니까 그 조직의 그런 짜임새 있는 그런 아주 그죠 굉장히 그 긴장하는 그런 직장이 견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시 공부한다고 고생하시면서 지금은 또 나온 걸 후회하시는 분을 봤는데 또 굉장히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현장에 뛰어들기 좋아하는 분들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렇게 좀 직장마다 특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직원들과의 인간관계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진행할 강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죠?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근데 저도 20대 초반에 심리학 개론 들으면서 이걸 들었었어요. 그 일과 사랑. 그러니까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죠? 내 직장이 아무리 행복해도 뭐 그죠? 일반 대인 관계가 또 행복하지 않으면 또 불만이고 대인 관계는 행복한데 또 일이 없으면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떤 그 수레바퀴에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레바퀴가 이렇게 뭐 하다못해 자전거에 비유한다 해도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가죠. 그렇죠? 일도 만족스럽고 인간도 만족스럽고 둘 중에 하나가 병이 나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겠죠.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취업 이전인 학생인 분들은 어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중요하겠죠. 이제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훨씬 더 범위가 넓죠. 그죠?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 부모님, 직장 관계. 굉장히 이 과목을 이제 진행하면서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이 많이 진지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심리학 과목이기 때문에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이 거의 뭐 사이버 상담소라고 할 만큼 꼭 내가 질문 올리지 않아도 일주일에 이제 그죠? 여러분들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보시고요.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게시판에 질문하실 때, 그죠? 질문하실 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우리 아이가 요즘에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이랑 싸우는데요. 그럼 제가 막연하죠. 우리 아이가 몇 살인지, 집안에서 몇째인지, 뭐 이런 거, 그죠? 아이가 변화가 있다는 건 뭔가 분명히 집안에서 변화가 또 있겠죠. 뭐 이런 거. 또, 우리 아내가, 연애할 때 몰랐는데, 그렇게 그냥, 그죠? 뭐 게을러졌다든지 이렇게. 그럴 때도 좀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죠. 워낙 전업주부로 시작을 했는지, 직장 다니다가 이제 그냥 갑자기 전업주부로 바뀐 것인지라든지 그 정보.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가 나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잘해야지만 그죠? 해답도 찾기가 쉽죠. 질문을 막연하게 하면은 답도 막연하게 나간다는 거. 한번 제가 연습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그날 직장 못 나가요. 해답을 못 찾으니까 좀 뒤숭숭하죠. 그렇죠? 이거는 막연한 이런 질문할 때가 있겠죠.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 가족이 죽었다든지 내가 실직을 했다든지 내가 도대체 누군가.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런 질문은 나를 쪼개봐야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학생이다. 또 집에서 뭐 딸이다 이렇게 할 때 나는 학생으로서 지금 뭐 어떤 사람인가. 딸로서 또는 그냥 지구에 속하는 어떤 거죠. 그의 한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쪼개보면 대답이 나오는데, 그거를 통째로. 또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 뜨고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거의 대답이 안 나오고,
부정적으로 하기 쉽습니다. 행복한 것도 뭐예요? 나가 뭐 가족 관계가 행복한가, 직장이 행복한가, 또는 뭐 학생으로서 행복한가 이렇게 쪼개보면은 이 모든 게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쪼갠다는 거 다른 말로 뭐예요? 구체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인생의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체화시켜서 단계별로 해나가면은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거를 단계적으로 하기가 우리가 좀 싫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으니까 대충 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 강의는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나시지만 보통 지금 1차 시리 강의가 지금 벌써 내가 4번째 다시 찍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지금도 또 찍다 보니까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 싶기도 한데 다른 분들 말씀이 제가 그죠? 첫 차시 강의 중 양이 좀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제가 목표로 한 시간이 40분이라 좀 시간은 남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그 생명의 신비라는 프로를 보았는데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죠, 그죠? 삼엽충이라고 하는 이게 삼엽이 약간 새 하나의 몸인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충, 약간 벌레보다는 큰 그런 존재인데요. 고생대부터 시작을 해서 3억만 년 동안 존재했다고 합니다. 3억 년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를 따라잡았다는 얘기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진화가 된 건데 3억 년간 살았다는 건 굉장히 배울 점이 많겠죠. 세상이 변하는 걸 여러분들 두려워하는데 변화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삼엽충의 그 처음의 모양은 그 당시에 이제 사진 찍어 놓은 건 아닌데 화석에 남아 있죠. 멸종이 되면서 이제 화석에 남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누워 있으면서 마치 손바닥에 손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 크기는 뭐 조그만 것보다 큰 것까지 있고. 왜 그렇게 누워 있었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플랑크톤만 그냥 떠다니는 것만 먹어도 살았으니까. 노력을 안 해서 살아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가만히 누워 있는 삼엽충을 잡아먹는 바닷속에 존재가 생기면서부터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막 껍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가 생기고 나중에는 이렇게 뭐 집게 같은 것도 생기고 공격하려고. 이라고 3억 년을 버텼는데 나중에는 공격을 그죠? 따라잡기 위해서 변하고 변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변했는데 최종적으로 3억 년까지 마지막까지 버틴 존재는 너무나 많이 변화를 한 종은 오히려 멸종을 했고 적당하게 변화를 준 종이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들 요즘 나가면은 각종 자격증에 대학교 다니면서도 막 불안하죠, 그죠? 나도 따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세상에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걸 다 따라다니다가는 여러분들 뭐예요? 원칙이 없어집니다. 내 삶의 원칙이. 수강료도 많이 들을 테고 공부할 시간에 본래 할 공부를 못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근데 이 삼엽충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3억 년을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변화를 많이 했겠어요. 껍데기를 쓰고 나니까 이 껍데기를 또 깨먹는 공격자가 나오니까 더 딱딱해지고 근데 어쨌든 변화를 너무 많이 한 존재보다는 중간 정도 변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능만 변한 존재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이사 가려고 했는데 가전제품 매장 가니까 정말 사고 싶은 테레비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제가 사이버 대학 선생님을 하지만 정말 제가 이거 기계를 못 다룹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에 아줌마 같은 분은 드라마 보시거나 다큐멘터리 버튼 몇 개만 있어도 되니까 아주 싼 걸 사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물론 재주가 많으셔가지고 뭐 자격증 이거저거 따고 그렇게 해서 또 학업에 충실할 수 있고 대인관계에 충실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는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왜 그렇게 자격증이 많지 그러지 마시고 자격증 장사하는 분은 있게 마련이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두고 내가 어떤 기능을 거기서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과목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보는 그 안목이라고 그러죠. 그죠? 안목.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뭐가 들어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침이 분명해야만 안정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거. 재테크도 마찬가지죠. 뭐 변액보험이다 뭐다 굉장히 유혹이 많은데 그게 장기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되게 불안한 사람들이 휩쓸립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불안한 사람, 불안한데 욕심이 많으면 반드시 그거는 사기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찜찜한 건 사이버대학 수강생들이 이제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해서 그 평가를 받는지
제가 게시판을 많이 보는데 이제 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실하게 했는데 그죠? 좀 나보다 노력 덜한 사람이 점수를 더 받는 것 같다. 저는 거기까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죠? 그 안정되게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제가 강의 중에 많이 하는데 그죠? 우직하게 갈망하라 그러죠, 그죠? 갈망 정말 목이 타게 우리가 갈망하는데 꿈을 향해서 우직하게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스티브 잡스도 우직하게 노력했는데 큰 병에 걸렸죠, 그죠? 굉장히 그 기복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우리가 내 꿈을 위해서 우직하게 갈망하고 또 앞에서 말한 열정과 실력, 또 근성, 또 인간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서 또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토론하듯이 점수에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시간 내용은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좀 시간은 빨리 끝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개강하면서 많이 바쁘실 테니까 빨리 끝난 시간을 대신에 좀 활용을 하시고 또 자료실에 보면 여러분들이 유익한 자료 많이 올려놓으시니까 동료분들이 활용도 유익하게 하시고요. 한 학기 동안 학기 말까지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실제 삶에 도움이 되고 또 학점도 우수하게 그 목적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